됐네? 아이고, 이것도 아니지. 아, 그런가요? 10분. 그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길을 가서 또 일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이 5만 원이니까 10분에? 그 일어나라고 내가 그랬지. 10분 늦게 오시고 10분 일찍 끝나시면 됩니다. 그러고,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알아? 10분 늦게 와서 20분 더 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례에 따라서 우리 시작하는 그 천도교인들은 신고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고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다 함께 신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을 이렇게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수동문에 그 페이지가 수동문을 이제 새로 수동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는요. 조금 더 했었는데 그래도 시작을 수동문부터 했는데 48쪽, 49쪽까지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버님에 대한 생각을 여기다 썼고, 대인사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님께서 용담정이라는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만든 것이 용담정이 아니라 용담서사예요. 이걸 쓰면 되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용담조라는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길이 이렇게 돼 있고 다리 건너서 저 산에 여기에 이제 용담정이 있는데 옛날에는 요쯤에 절이 있었습니다. 송명암이라는 절인데 요거를 이제 와룡암이라고 했었어요. 이걸 와룡암이라고 이렇게 근왕궁의 아버지 경자 하자 이분께서 그 원적사라는 절을 와룡암으로 고쳤어요. 요거만 했는데 근왕궁께서 오셔서 과거가 다 떨어진 뒤에 요 와룡암 자리를 없애고 여기다가 그냥 그 집을 그냥 늘려서 여기는 사는 집을 만들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왜? 요거는 이제 근왕궁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룡암이라는 게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와자에서 요 근처에 내가 찾기는 여기에 와룡담이라는 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와룡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와자를 빼고 용담 소사? 아니 서자 무슨 서자인데 용담 서사인데 서자가 기억이 안 되네 내가 이 사자를 이 사자를 썼어요. 사자 이 사자 쓰고 뭐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대진사 때부터 요게 떨어지고 요걸 그냥 정이라 이렇게 씁니다. 정이라고 요걸 붙여서 오늘의 용담정으로 됩니다. 이제 이 후손들이 용담서사인데 왜 용담정이라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1880년에 나온 도원기서에도 용담정이라고 나옵니다. 해월세사 때 용담정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대신사의 뭡니까 수양딸이 나이 80에 증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증언한 기록을 보면 거기서도 용담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대신사 시절에 용담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사에 돌아오셔가지고 불이 난 뒤에 살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들어왔어요. 이 집에서 살다가 이게 산속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다시 이제 10년을 또 돌아다니다가 울산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살림적으로 삼고 저 건너편의 용담정을 공부방으로 삼은 겁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용담정에 관한 것을 구미산에서부터 용추계곡, 그 다음에 마령, 더 용담정 뜰, 그 다음에 용담정 앞에 있는 연못, 연못이 있는지 지금은 없습니다. 연못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담정, 그것을 순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연못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연못이 지당이라고 그러는데, 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뜰 안에 있는 연못을 지당이라고 합니다. 뜰 바깥에 있는 연못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뜰 안에 있는 연못을 지당이라고 해요. 뜰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연꽃을 피웁니다. 연을 키워요. 그래서 그것은 연을 그렇게 키운 것은 그 염계의 뜻을 어기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염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북송 때 그 성리학을 일으키는 성리학의 비조가 될 수 있는 주도니 선생이 애련설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애련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애련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여러분들 애련설을 뽑아왔습니다. 애련설이 있죠? 네. 그래서 애련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애련설의 애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랑의 자라고 그러는데, 사랑이란 말은 옛날에 애자로 잘 안 썼고, 또 사랑은 우리가 요새 애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뭐 아빠 사랑해요, 지금은 통하는데 과거에는 윗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썼어요. 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존경한다든가 뭐 그런 말을 써야지, 선생님 사랑해요, 그거는 옛날에 쓰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총애란 말을 써죠. 총애. 여기 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총 밑에 단머리 밑에 용용자 쓴 걸 총이라는 게, 총이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축구입니다. 그리고 애자는 사랑한다의 뜻도 있지만은 아낀다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낀다. 애련설이라는 것은 연꽃을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마음속에서 아끼고 있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의 한 종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도하원기를 했나요? 아니 귀걸에서. 귀걸에서 했죠. 귀걸에사라는 문장이 있듯이 설이라는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련설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륙 초목지화가 앞에 뭐딴거 쓰는데 도화원기는 나중에 좀 합시다. 도화원기 그거 같은데, 수륙 초목지화가 여기 오십시오. 오늘 찾아갔나? 잠깐 것 같은데 앉으세요. 아니, 이거 원이 어디야? 여기요. 3층이에요, 3층. 통일 문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3층으로 거기 가세요. 가는 거. 여기 덕산관 가고 뭐 설명회 있다 해서. 아 그래? 누가? 찾아봐 설명회. 그럼 여기 설명 드셔. 여기 뭐 있어? 예. 수륙 초목지화가, 그러니까 물이나 묻에 나는 풀이나 나무의 꽃이, 이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한문이 한자 번역하면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한자 번역하는데 한문의 구조가 우리 구조가 좀 다르니까 하나하나 번역해서 다시 우리 구조로 또 맞추면 돼요. 그냥 물과 묻에서, 묻은 땅이라는 얘기죠. 나는 풀과 나무의 꽃을, 근데 가가 아니라 꽃을 이렇게 토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가에다가 심번이나, 가는 뭐할 가능성, 그러니까 그것을 아끼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자가
어떤 그 사람을 뜻해 사람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물건을 뜻해 모험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끼는 사람이 심번이나 심은 매우 힘자죠. 번은 번잡하다 이런 얘기니까 매우 많으나 그러니까 이 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으나 다 꽃 다 좋아하죠. 꽃이라는 것은 진 도연명은 진나라 때 이 진나라는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 삼국지의 위나라를 둘러먹고 씨가 세운 나라가 진이죠. 그죠? 진이 나중에 삼국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위진남북조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나라 때 도연명은 독애국하고 홀로 국화를 좋아했고 왜? 도연명은 숨어서 혼자 사는 걸 은일해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조를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국화라는 것이 남들 다 떨어진 뒤에 펴요. 우리 집에도 이제 국화가 이제 지금 핍니다. 다른 꽃들 다 떨어질 때 펴요. 국화가 홀로 국화를 아끼고 자이당내로 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도지만 모못으로 붙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계자상고일에 춘추질대 할 때도 모못으로 붙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당은 이씨가 세운 당나라라고 해서 이당이라고 합니다. 이세민인가? 당태종이 이세민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씨가 세운 당나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자레가 서로 만나는 그림입니다. 자하고 레자가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심에 모란하되 매우 이 목단이라고 썼는데 읽기는 모란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단자를 란이라고 읽는 의미 있어요. 거란적을 갖다가요 내가 써놓은 걸 봤더니 이렇게 썼더라고. 이걸 계단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거란이라고 읽어요. 거란. 이때는 이걸 안 읽었어요. 거란. 계단 이렇게 썼는데 거란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란이 이게 이 계자가 내가 글자가 잘 못 써서 그런데 이렇게 쓰는 계자에서 있잖아요. 계단 그렇게 읽고 거란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모란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목단 그렇게 읽자고 모란. 그러니까 매우 모란을 좋아하되 당나라 때에 모란을 좋아했다는 건 뭐냐면 모란은 부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후로 사람들이 무슨 숨어서 지조를 지킨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뭡니까? 부귀를 좋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귀를 다 좋아하지 돈 안 되는 일 갖다 두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고각이 한차 이렇게 그러도 요새 뭐 테레비 보니까 뭐 고각에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 자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난 여기서 말하는 은일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가짜도 있겠지만은 진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모란의 상징은 말하면 부귀의 상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모란 쫙 끓인 거 벽에다 걸어놓고 뭐 가만 사서 그렇게 써놓고 부귀만당 그렇게 부귀만당이라 써놓고 그걸 걸어놓고 그 집안이 부와 귀를 집안에 가득하길 바란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좋아하되 여독 나였대 홀로에 좋아한다.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두 번째 줄 언까지 갑니다. 홀로 연꽃의 이러한 부분을 좋아한다 이렇게 됐어요. 여독의 연꽃이 지니고 있는 익설에 연꽃의 이런 점을 출어언이 불연 언이라는 것은 진흙탕물을 언이라고 해요. 어라는 것도 그 흙탕물로 된 연못을 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못인데 그 흙탕이 이제 많은 거. 그다음 니라는 건 말 그대로 진흙 니자죠, 그렇죠? 그래서 니토 그러면 이제 진흙의 그걸 니토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출언이 그냥 흙탕물이 있는 진흙의 물에서 나왔지만 하고 접사이입니다. 나왔지만 이게 접사이는 접사가 순접, 관접, 역접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고 이건 순접이야.
그다음 뭐뭐 하지만 뭐뭐 하는데 이건 환접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뒤집어요. 뭐뭐 하나 이건 역접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걸 반대로 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환접으로 보죠. 즉 언이 이 흙탕물에서부터 나왔지만 불영 물들지 아니하고 염은 염색한다.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사람 보면 저 사람 저 살아온 환경을 보면 저 뻔하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환경에 물들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연꽃은 바닥이 질척질척한 그 진흙탕에서 자라납니다. 위는 물이 맑은지 몰라도 진흙탕에서부터 뿌리가 박혀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탁은 이제 씻는 것을 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탁 우리가 세탁기 이 탁자입니다. 새도 씻는다고 탁도 씻는다는데 그리고 탁자는 옛날에 이제 탁쪽이란 말이 있어요. 탁쪽은 뭐냐면 여름에 시원한 물에다가 발 담그고 앉아서 이렇게 탁쪽입니다. 그러고 앉아서 오이 안주로 소주 먹으면 취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끝없이 먹다가 이러다 써요. 취하지 모르겠다. 알아서 시원하지. 소주는 깨우게 만들지. 이러다 그것도 소주도 시원한 소주를 먹다 보면 취하는지 모르고 일어나다가 푹 쓰러진다고 해요. 탁은 씻는다 이거야. 청년은 맑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물에 씻겼지만은 불요. 그렇지만 요염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맑은 물로 싹 깨끗하게 씻으면은 요염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요염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걸 좋아한다 이거야. 좋아하는 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중통외직. 이것은 연이 피는 연대를 말해요. 연대는 겉으로는 아주 빳빳해. 그게 외직입니다. 빳빳한데 속이 어때? 속이 확 비었어. 그러니까 이건 중통외직은 사람이 대할 때는 굉장히 강직한데 한번 만나보면 화통하다 이겁니다. 속이 탁 튀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군자의 모습이죠. 그냥 깐깐한데 속도 깐깐해. 그냥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은 겉도 물러 파지고 속도 물러 파지면 그 사람은 바보고 그렇죠. 근데 이 군자는 굉장히 강직한데 들어가 보면 확 튀었어. 무슨 얘기라도 다 받아줘. 그게 중통외직이야. 가운데는 통했고 속은 통했고 바깥으로는 아주 강직한 모습. 그게 연대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 연대 알지요? 그걸 그 송절. 그걸 좋아하고 불만무지. 그러면서 많은 넝쿨이라는 뜻입니다. 넝쿨도 많지 않고 가지도 많지 않아. 지는. 그럼 뭐냐면 사람이 착하게 사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 보면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펠 사람 재 걸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군자는 사귈 사람 사귀고 안 사귈 사람 안 사귀고 딱딱딱 절제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뜻을 피우는데 그런 거죠. 바로 이 불만무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넝쿨도 많지 아니하고 가지도 많지 않고 향원이청 향기가 멀수록 더욱더 이자는 더할 이자니까 더욱더 맑아. 사람이 가까이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가까이서는 날 몰랐는데 떠나고 난 데 보니까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있죠.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로 연꽃의 향기가 가까이서는 모르는데 멀을수록 그 향기가 은은하다 이거예요. 말하면 인간의 풍모에서 풍기는 것 같은 것이 그렇다는 거죠. 정준, 치그리하게 치도 읽어야 돼요. 곳곳하고 맑게 꽂혀 있어서 그렇게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원간이 불과 설하이라. 가히 멀리서는 볼 수 있지만은 원간이니까 멀리서는 볼 수 있지만 불과 설하는 감상한 얘기인데 가까이서는 볼 수가 없구나. 근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가까이 가긴 참 어려워.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참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공경하는 거야. 가까이 가면 뭔가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말도 좀 어렵고 이런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여기까지 해요. 나는 홀로 연꽃에 이러한 모습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애에 걸리는 말이에요. 여독애에 걸리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연꽃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짓겠다. 그래서 위 내가 일컬어 말한다. 내가 일컬어 말하는데 국은 국화죠. 국은 화지 은일자예요. 국화는 꽃으로 말하면 은일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은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사는 성질을 은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숨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은일자예요. 모라이라는 것은 화지 부기자예요. 꽃으로 말하면 부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 이후로 모란을 좋아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뭐야 부기만을 추구했다 이거죠. 연꽃은 화지 군자다해라. 꽃으로 말하고 군자의 꽃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출원이 불염하고 탁청년이 불효하고 중통외적하고 불만부지하고 향원이청에서 정정정치하여 가원간이 불과설한하는 이 모습은 뭐야? 군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군자라 하노니 나는 그렇게 일컬어 말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 주돈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말한다. 국화는 꽃의 을자고 모라는 꽃의 부기자고 여는 꽃의 군자라 이렇게 일컬어 말한다. 희라 아하 감탄입니다. 희라 아하 국지에는 이 국화를 사랑한 사람들은 도후에 도는 조일명을 지어서 말 도일명 위에 선유문이요. 선자는 이게 그 생선할 때 선자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대륙이 커요. 그래서 바다에서 잡아오는 신선한 생선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선할 선자로 써요. 그 다음에 신선한 생선을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드물다 해서 드물 선자로 씁니다.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먹는 옛날에 무슨 나오는 회자라 그래서 회는 회고 자는 불고기라는 얘기죠. 그 좋아하는 걸 회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회는 대체적으로 바다 생선이 아니라 민물 생선을 말합니다. 민물 생선을 말했어요. 그래서 선은 여기서 드물다의 뜻이야. 선용은 드물다. 뭐가 드물어? 들음이 있음이 드물다. 이렇게 보니까 드물다, 있음이, 들음이, 그러니까 들은 바가 별로 없다. 도연명 이후에 국화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은일자로서의 삶을 추구한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었다. 이런 겁니다. 연지에는 연꽃을 아끼는 사람들은 동요자와 나와 같은 사람이 하인고 누구인가? 이 군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뜻을 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는가? 아직 없었다. 모란지에는 모란을 사랑한 사람들은 마땅하다. 의호 중의 마땅하구나. 많음이여. 이건 도치를 썼어요. 많다는 걸 마땅하다는 걸 강조. 많음이 마땅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를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중국이 송나라가 북성과 남성이 나뉘는 가장 큰 분기점이 뭡니까? 금나라가 쳐들어가 가지고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성 말기가 정치적으로 아주 타락을 했어요. 북성 말기를 가지고 쓴 소설이 수어지입니다. 수어지에 보면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고구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구가 뭐 오늘로 말하면 이 볼 하나 이렇게 잘 치는 거 가지고 임금의 눈에 들어가지고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농단이라는 거에 매자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은 국정농단이 농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양쪽을 다 내렸다 보이는데 한쪽을 잘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안 내려보고 한쪽만 바라보는 걸 농단이라고 이렇게 한다. 농자 언덕은 농자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 아니에요. 농단 그러니까 이게 한참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국정농단을 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108명의 그 양산박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나라하고 쌈박질하고 이게 북성 말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는 군자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의일자도 찾아보기 어렵고 하는 데 대한 통탄함을 주돈이가 쓴 글이 애련설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대전에 그 난간 가까이 그 용담정 난간 가까이에 지당이 있으니 염을 심은 연못이 있으니 이것은 염계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염계가 가지고 있는 군자의 뜻을 군자를 사모하는 그 뜻을 어기자함이라. 다시 말해서 용담서사를 세운 뭡니까 그 대신사의 아버님께서 군자를 좋아했다. 글썼자 같아요. 기억나는 게 글썼자 같아요. 서사가 글썼자. 근데 서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이런 단어는 찾아보니까 없고 사라는 거 원래가 토지의 신 사자입니다. 이게 토지의 신이라 사직할 때 신이니까 이게 기숙사 할 때 낫죠. 네? 기숙사 할 때 집사자를 쓰지 않고요. 이걸 썼어요. 그때는 이제 그거는 집사자 쓰죠. 집사자 쓰는데 이걸 썼어요. 서사. 그래서 독특한 이름을 사실 붙인 겁니다. 선생님 이거 좀 천박한 해석인데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연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선생님이 연꽃을 얘기하고 지금 주돈이 같은 경우가 예. 이 연꽃을 애련서를 갖다 얘기하면서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연명 같은 경우를 그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밀한 생활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 같은 경우로 읽으면 좀 너무 오덕입니까? 도연명은 비판 같지는 않습니다. 모란의 부기를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연꽃을 갖다가 글 문맥이나 보니까 좀 클로즈업하고요. 그 다음에 모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국화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언급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국화를 아끼는 사람들이 도후에 선유문이라 그랬잖아요. 도연명 이후에 그 좋아한다는 사람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연명이를 높이 띄운 거죠. 도연명 이후는 못 들어봤다. 도연명은 훌륭하다 이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화도 높이 친 겁니다. 이 진흙탕 속에서 연꽃 피었다는 걸 갖고 좀.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주제는 군자입니다. 예. 근데 그 앞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원중도화는 그 용담정이 있는 그 뜰, 원은 이제 집안에 있는 동산을 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작은 동산에 복숭아 꽃이 있는데 공지 어자지 주 이런 말을 하죠. 대신사께서 두렵다. 뭐가 두려면 뱃사고 고기 잡는 어부의 배가 알까 두렵다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같은 도요미 쓴 도하원기라는 글에 보면은 무릉도원이라는 것을 찾은 것이 뱃사공이 배 타고 올라가다가 찾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일종의 중국에서 말하는 이상형이 무릉도원입니다. 신선들이 사는 이상형인데 여기서 이상형이라기보다 아름답다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아름다운 이 경치를 뱃사공이 알까봐 두렵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아름답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그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도연명의 글인데 도하원기에 가는 걸 또 이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원기는 도하는 복숭아꽃이 도하입니다. 행화, 도하, 돌이라고 그러죠. 도리의 리는 오얏 리자죠. 오얏이 뭐가 오얏이죠? 자두가 오얏 아닙니까? 자두같이 생긴 오얏인데 자두는 그게 한자예요. 붉은 자자에다가 복숭아 도자 써요. 근데 자도인데 발음이 자두로 된 거예요. 우리말이 아닙니다. 붉은 복숭아라는 얘기예요. 자두. 그리고 그게 오얏이고 행화는 살구 행자예요.
근데 한양대학교가 있는 데가 행당동이잖아요. 행관이라고 말해요. 시관원이라고. 거기 원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전설이 있죠. 무슨 뭐 이성계가 무슨 뭐 이방원을 죽이려고 뭐 어디 활을 쏘았는데 여기 뭐 거기 뭐 박혔다든가 다 돌이 박혔다든가 해서 활시울이 가서 박혔다. 활시자에다가 박힐 관자를 시관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생긴 전설이고 사실은 왜 그게 살고 있다냐면 살구 마을에 있는 냇물이라 살고지라고 사실은 해석하는 게 나아요. 행당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살고 그렇게 보는 게 좋고 뭐 활쏘고 그 나중에 다 생긴 말입니다. 무슨 뭐 그런 얘기는. 이 복숭아꽃이나 살구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동양의 대표적인 꽃이에요. 마포에 가면 도화동이라는 데가 동네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도화동. 미당 서정주가 도화동에 한테 살아나고요. 저기 사당동 예술인마을에 발상이 되어서 도화동에 가는 것이 있고 그런데 원이라는 건 근원원자입니다. 이게 근원원자. 근원원자고 샘이 나는 언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근원원자예요.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문장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꽃이 흘러내려오는 그 근원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그 근원을 찾아갔다 해서 도화원입니다. 원래 이 30연이 없는 것이 언덕원자에 원래 근원원자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 언덕원자로 쓰이면서 삼수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근원원자를 만든 거죠. 사실. 오연명. 진태원 중에 진나라. 진나라는 아까 이제 진 이후에 이렇게 도연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같은 진나라입니다. 이게 위진남북제 진나라. 태원 중에 태원은 연어죠. 옛날에 연어를 썼으니까 무릉인이 무릉 사람이 무릉이라는 동네가 아주 아름다운 동네가 와요. 안동 가는 데서 무릉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동네가 그건 복사것이 많은 거. 무릉 사람이 포어 위업 포는 잡어요. 고기를 잡아서 잡는 것으로 업을 삼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업이라는 얘기죠. 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을 삼았다. 그 고기를 쓸 때는 삼수가 없어요. 근데 고기를 잡는 것과 관계된 모든 거에는 삼수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고기 종류 쓸 때만 어를 쓰고 삼수를 붙이면 이거 고기 잡는 모르고 왜 삼수 붙여요. 어구라든가 처음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게 또 윤선대 어부사시사는 요겁니다. 요거 어부는 고기 잡는 걸 어부를 삼는 어부고 요거 붙은 것은 그냥 낚시꾼. 고기가 업이 아니라 풍류로 소고기 잡는 거를 그때는 저 부자를 써요. 그래서 이 어부사, 군원의 어부사도 저거에 해당돼요. 여기서 오른쪽에 해당됩니다. 어부사도. 그리고 이제 우리 어부사시가 이것도 오른쪽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윤선대가 무슨 뭐 고기 잡는 게 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풍류로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을 삼았으니까 저기 왼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죠. 포 위협하여 고기 잡는 것으로 업을 삼아서 연 계행에 계는 계곡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 옛날에 그 계곡이 우리나라 계곡에서는 배 타고 들어가기 좀 어렵지만 큰 산에 중국 같은 데 그 계곡은 물 타고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배 타고 다 들어갈 계곡에. 계곡을 여는 따라서 가는데 망노지원근이라 길이 멀고 가까운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먼지 어디가 가까운지 이제 길을 잊어버려서 가다가 홀봉 도화이니 문득 봉 만났어요. 뭘 만나? 도화 복숭아 꽃의 수풀이 도화림이니까 복숭아 꽃의 수풀이
겹안 수백보. 이 안은 언덕이라는 얘기니까 계곡에 언덕을 끼고 수백보로 펼쳐있는 그러한 계곡을 만났어요. 갔더니 양쪽으로 복숭아꽃이 꽉 들어찬 그러한 계곡을 만났어요. 얼마나 경치가 되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중무잡수하야 그 복숭아꽃 사이에 다른 잡다한 나무들은 하나도 없어. 오직 복숭아꽃만 나무만 쫙 피어나 있어요. 지금 곳이 있죠. 그렇게 일부러 도로에다 피우니까. 옛날에 그 계곡에 전부 복숭아꽃 다른 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방초 선미하고 그래서 방은 꽃이란 뜻이고 초는 풀잎이란 뜻이니까 그 꽃과 풀잎들이 선미 아주 선명하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곱고 고울 선자예요. 곱고 아름답고 나경이 빈 분이라 영은 이제 또 이게 원래가 영자는 이게 꽃뿌리 영자라고 그러죠. 꽃뿌리 영자. 그 여자 이름에 영자 있잖아요. 우리 누이들 이름이 전부 영자가 들어가는 근데 누이 동생 누나 전부 영자 들어가는데 꽃뿌리 영자예요. 꽃뿌리가 뭐가 꽃뿌리 짜세요? 꽃에 그 암술 수술하는 게 이게 꽃뿌리입니다. 꽃뿌리. 그러면 영웅이라 그러죠. 영웅. 이 영웅이란 말 쓰는 거예요. 영웅. 이 영은 꽃뿌리는 암술이 크대요. 수술보다. 수술. 그래서 이거는 여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웅은 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성 중에서 뛰어난 거, 남성 중에서 뛰어난 거. 그래서 영웅하면 그 무리에서 가장 큰 거를 말해요. 뛰어나고 가장 큰 걸 말하는 건 영웅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꽃뿌리 영자가 이제 나는 뭐 관찰을 못 해봤지만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암술 수술 중에서 암술이 크답니다. 그래서 이게 꽃뿌리 영자를 썼다. 여성을 뜻하는 말로 썼다 그래요. 나경, 그 꽃이란 뜻이죠. 이것은 꽃이 떨어지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빈분, 빈이나 분이나 전부 분분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눈 감고 생각해요. 복사꽃이 그냥 확 떨어지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어인이 이 어부가 심이지하야 이 지자는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복숭아꽃이 잠복 하나 없이 복숭아꽃이 쫙 나무가 펼쳐지고 거기서 꽃잎이 확 떨어지는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상하면 대단하구나. 이거 어디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심이지하야 부전행하여 그래서 다시 앞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면 더 했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욕궁 기리만이 욕은 하고자 할 욕자예요. 이 욕자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그 욕구를 욕이라 하고 그것을 넘어서 부리는 욕은 요 마음이에요. 욕심, 요때는 욕심이라는 뜻이고 요 욕은 하고자 할 욕자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다 누구든지 인간만이 아니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런 욕구라는 게 있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지고 뭐 이게 욕구 아닙니까? 그건 욕심이 아니지. 근데 거기서 지나치면 마음심자가 치는 거예요.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욕궁, 궁은 다 할 궁자니까 그 숲풀이 다 하는 데까지 가고 싶어서 다 하는 데까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 그죠. 가고 싶어서 가고자 했으니 인진수원에 숲풀이 끝나고 물의 근원, 물이 나오는 샘, 물이 이제 어딘가 올라가면 그 샘에 그 계곡에 물이 시작되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뭐 저기 뭐 태백산인가 뭐 어디 가면은 한강에 뭐 시작이 있고 무슨 뭐 황지에 가면 낙동강에 시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수원에 편득 일산하고 문득 산 하나를 만났다, 얻었다 해서 보니까 그 수원에 산 하나가 욱뚝 깊고 거기서부터 물이 촉촉촉 흘러 내려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산유소구하야 산에 작은 군역이 하나 있어요. 입구자가. 그 산에 작은 군역이 있어서
방불 약 유강이라 방불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데 약도 뭐만 같다 이겁니다. 유강 빛이 있는 거와 같이 비슷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빛이 은은하게 비춰오는 것 같더라. 이게 굴이 있으면 굴이 깜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굴은. 근데 거기서 뭐 빛이 은은하게 나오는 것 같다니까 그게 뭔가 어디하고 통했다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편사선 종구입하니. 그래서 문득 사는 버린다 이 뜻입니다. 편사니까 편선 그 배를 버리고 배를 놔두고 종구입 입구를 따라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초극협하야 그 처음 입구는 지극히 좁아서 지극히 좁아가지고 제 통일이라니 제는 겨우제자예요. 겨우 사람이 하나 이렇게 통할 정도 몸뚱아리 하나가 통할 정도라니 부행 수십보하니 다시 수십보를 가니 그 좁은 데를 쭉 지나갔더니 화련 개량하야 화련이 확 터져가지고 개량 아주 밝게 열려 있더라고요. 갔더니 확 뛰어서 밝게 확 앞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평강하고 땅 토지가 아주 평평하고 넓고 그런 마을이 나와. 그 혹시 울릉도 가봤어요? 울릉도 가봤죠? 일제주의 거제 삼림의 사진도 오광화 유감면 7울릉 우리나라 7번째 큰 섬이 울릉도입니다. 그 국민학교 좋은 데 나오면 당금이 그 울릉도에 거기 진짜 척박해요. 다 비탈인데 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올라가면요 고지가 넓어요. 거칠 무슨 분지 같은 데죠? 나리분지. 거기 내가 거기를 가봤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여기가 이런 데가 아니야. 거기 넓고 정말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쫙 펼쳐져. 그래서 이 가운데로 막 들어가 봤더니 토지가 아주 넓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옥사가 얼면에 그 집들이 아주 엄숙하게 가지런하게 지어져 있고 얼면하여 유양전 미지 상죽지 속하야 이런 것들이 있다가 좋은 밭과 아름다운 연목과 대나무, 뽕나무, 대나무 그러한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속하는 종류죠. 뽕나무, 대나무 이런 유들이 있어서 천백이 이 천이라는 것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천이라고 해요. 논두렁에서. 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천백이라는 것은 동쪽 동서길과 남북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길이라는 게 이렇게 이 종로같이 동서로 갈라진 길이 있고 사이사이에 남북으로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천은 동서로 이어지는 길이 천이요, 백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이 백입니다. 옛날에 길들이 그렇게 돼 있었겠죠. 그 길들이 있어서 교통하고 서로 이렇게 남북과 동서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통하더라. 이게 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 제대로 났다는 얘기죠. 옛날에 길이라는 것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대로라기보다는 집 앞에 있는 길하고 논두렁에 난 길들을 말합니다. 논두렁에 난, 밭두렁에 난 길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통. 그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통해져서. 어우러진 건 뭡니까? 동서와 남북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통해져서. 개견이 상문이라 닭 울음소리, 개 울음소리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더라. 한쪽에서는 개가 콩 짖고 한쪽은 닭이 우글고 이게 사람 사는 동네더라. 이게 사람 사는 동네에 개 우는 소리, 닭 소리 다 들리죠. 기중 왕래 종작하는 그 가운데 바로 이렇게 길이 사방으로 펼쳐졌고 그
개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가운데에 왕래 오고 가면서 종작, 종은 씨 뿌릴 종자예요. 이게 씨종자니까 종작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종작이에요.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남녀 의척이 남자나 여자들이 입은 옷들이 이설입니다. 실은 이게 모두 실자입니다. 모두 실자. 그 부처님을 실닫다 그렇게 말하죠. 실닫다 하문으로 표현할 때 이 실닫습니다. 모두라는 뜻하고 관계없이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이제 쓴 거죠. 실시불성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실자습니다. 모두 여외인 다른 나라 사람들 옷과 같더라 이게. 과거에는 나라가 하나 바뀌면은 첫째 의복이 바뀌고 옛날에는 오늘같이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다 달라요. 순필같이 이렇게 반팔 입고 있는 사람, 뭐 잠바 입은 사람, 잠바 색깔도 다르고 뭐 다 달라. 근데 옛날에 옷들이 다 같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면 복색이 바뀐다 그랬어요. 고려의 복색과 조선의 복색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정월을 바꿨어요. 하은지의 정월이 바뀝니다. 한 번은 12월로 갔다가 다시 또 1월로 오고 이렇게 됩니다. 정월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월이 바뀌고 복색이 바뀌었다는 말은 나라가 바뀌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면 이게 입은 옷들이 다른 나라 사람 옷 같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옷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진남북조 시절의 옷이 아니고 다른 조선조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의 복색을 본 거나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신라 때 사람의 옷을 본 거나 신라 때, 고려 때, 조선 때 복색이 다 다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황발 수초야. 황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황발은 누런 머리인데 이 누런 머리가 그 신선의 머리가 누렇다고 그래요. 근데 신선의 머리라는 거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잘 다듬지 않은 머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지 않으면 하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더 오래 살면 누렇게 된대. 예, 뭐 물을 들였나 뭐 맥주로 머리가 누러진다는데 그런 신선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초는 이 늘어뜨린 머리입니다. 닦지 않고 늘어뜨린 머리. 수는 느린 숫자니까 잘 다듬지 않은 머리들이 늘어져 있어서 이런 얘기죠. 병이 연차라니라. 병은 한결같이 가지런할 병자니까 모두 병자잖아요. 한결같이 이연은 편안하다 이거예요. 편안한 이자예요. 연자가 붙으면 형상합니다. 아주 편안해서 자락 스스로 즐기는 모습을 띠고 있더라. 뭐 찡그리고 인상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이 다 편안하고 이렇더라. 이자이 뭐 남이 장군할 때 이자가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동 비둘기를 쓴 김광석 선생의 화가 이산이에요. 이 이자를 씁니다. 이거 좀 쉬었다 하죠. 이연 자락까지 했어요. 견 어인하고 어부를 봤어요. 사람들이 내 대경 이에 크게 놀랐어요. 놀라서 물어봤어. 소종래 다소자죠. 소종이니까 따라온 바를 물어봤어. 종래니까 따라온 종은 따를 종자네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운하여 스스로 대답하여 대답하니 아니네 거기가 아니네 구답제하니 갖추어서 이에 답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다 이거예요. 내가 배를 몰고 타고 오다 보니까 뭐 복숭아나무가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니까 요것만한 근육이 있어 들어와 봤더니 여기로 왔다. 이제 그걸 다 이제 갖춰서 일일이 얘기를 하니까 편요한가 하야. 그랬더니 그것을 맞아들여서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설주 살개 작식이라 술을 진설하고 닭을 잡아서 먹을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접을 한 거예요. 촌중 문 유창이라고 그 촌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소문을 듣고서 함내 문신하니 함 모두 와서 물어보고 방문을 하였다. 자원하여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선세 앞세대에 피진실하나야 진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서 그러니까 진시황이 진입니다. 우선 진시황 때 그 난리 진시황이 뭐 만리장성 산다고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폭정해서 죽이고 뭐 이러니까 그때 난리를 피하여서 솔처자읍인하고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읍이는 마을 사람들이죠. 읍은 뭐 우리나라도 주부군은 읍 그래가지고 주와 부와 군과 현과 읍이 있다 뭐 이렇게 하듯이 지은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솔 이끌고 내차 절경하여 이 아주 아름다운 그 경관으로 왔다 이거예요. 와서 불부출원이라 다시 나아가지 않았어. 여기서만 살았다 이겁니다. 언하니 살았으니 수여외인 간격이라 그래서 비로소 외부의 사람들과 더불어 떨어짐이 있었다. 간격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이거예요. 문하기를 물어보기를 또 금시하세요. 지금이 어떤 때요? 지금이 어느 나라 때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부지유한 거든 이에 한나라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한나라는 나는 알지도 못해. 그래서 지은 다음에 한나라가 일어났잖아요. 모르고 물은 위진이라 위나라 진나라에 대해서는 논할 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모르고 있더라. 지금 이제 진나라 때인데 모르더라 이거예요. 차인 일일 위 구원 소문에 개환하니라. 이 사람이 하나하나 같이 이걸 갖추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소문에 듣는 바에 모두 감탄을 하더라. 아, 그렇게 됐어? 한나라라는 때가 있었어? 위나라라는 때가 있었어? 지금이 진이야? 이러고 지금 감탄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인이 나머지 사람들이 각 부연지 기가야 각기 부연이라는 것은 다시 베푼다 그러니까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집에 초대를 했다.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이르게 해서 대출수 식권을 모두 술과 먹을 것을 내놓으니 정수일 사과하니 수일 동안을 정 머무르고 이 소리입니다. 머무르고 사양하고 가니 이거죠. 정수일하고서 사거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수일 동안을 거기서 머무르고는 사고 사양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차 중인이 이 가운데 사람들이 어근 말하기를 부족 위외인 도야라 이렇게 하면 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밖의 사람들에게 이것에 관해서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출에 이미 나와서 그 지역에서 나왔어요. 득기선하야. 자기가 이제 배를 두고 갔으니까 그 배를 다시 얻어서 현부향로. 현부라서는 그 방향을 문득 부향로 방향을 잡아 갈 길의 방향을 잡아서 처처 지하니 곳곳마다 지는 이 뜻이지만 이게 표지를 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한 것 같아요. 곳곳마다 여기다 표시를 했어. 여기다 다시 남들에게 찾아올 생각으로 표시를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고려장이라는 게 일선지 없선지 모르지만 고려장 하려고 아들이 지 아버지를 업고 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지게에다 짊어지고 갖다 버리려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가면서 나무를 탁 꺾어서 표시를 해놨어. 그러고 아버지를 탁 내려놨더니 얘야 너 길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나무를 꺾어놨으니까 그 길 따라 지내가라.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버려도 아들 걱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부모님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도 아버지의 표시를 대해서 나무를 꺾어놨더니 뭐 했겠죠. 그 군의 마을에 하니까 아래니까 군 마을에 이르러서 태수를 가서 뵙고 설 여차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 내가 여차해서 이런 데를 갔다 왔다 하니 태수가 즉 현인 수기왕하야 사람을 보내서 그 갈 길을 따라가게 했는데 심향소지나 이 지자가 앞에 뜻지자와 같은 거예요. 표지하는 곳을 따라서 향했다 이거예요. 찾아서 따라 향했으나 수미 울부등라다. 그렇게 했지만은 잃어버려서 길을 얻지 못했어요. 길을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도저히 표지를 따라가도 길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남양 땅에 사는 유작이라는 사람은 고상사라 뜻이 높고 고상한 성이다. 문지하고 바로 이 말을 듣고는 흔연 기쁘게 규황미과하야 규는 찾을 기자예요. 찾아갔으나 미과 결과가 없었다. 찾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병정하니 마침내 병이 들어서 죽으니 후수 문진자라. 문진자는 나루를 묻는다 했던 뜻인데 이게 길을 물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후에 길을 물어보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무릉도를 누구도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연변이가 이 시대에 이런 걸 쓴 것은 다 시대가 혼란되니까. 그때 뭐가 나왔어요? 중림치련이 그때 나왔나? 중림치련이 나왔죠. 완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도가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에 묻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청담이라고 했어요. 그 아주 맑은 얘기만 해. 밥 먹었어? 집에 술 있어? 같이 먹어? 이런 말 하지.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아파트값이 어떻고 이런 건 안 한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의리의리해도 싫으면 딱 돌렸어요. 그걸 한 사람이 완정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백안시했다 그랬어요. 백안시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고 흰자위로 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봐요. 백안에 만드는 청안입니다. 똑바른 걸. 눈동자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 아무리 권력이 있고 해도 나하고 틀렸다면 백안시했다. 백안이라는 말이 그 완정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던 그 중림치련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대인사께서 이 글에다가 인용했던 하나입니다.